안녕하세요. 스텝스TV 시청자 여러분, 한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지막 겨울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종목은 에어비앤비인데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보잉이나 JP모건하고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방산업이 세게 망가진 여행업종이라는 점에서 이 종목을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나는 아무리 싸 보여도 전방 구경제 종목들은 도저히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겠다라는 분들한테는 에어비앤비처럼 전방 산업이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분명히 회복될 업종에 있는 이런 언택트 업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부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작년에 12월에 상장이 됐고, 그리고 지금 거래된 지가 한 달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큰데, 그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이제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좋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쟁이나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는 경영진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방산업이 망가져 있는 여행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에어비앤비는 작년에 매출이 거의 50% 가까이 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작년 2분기처럼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70% 이상 매출이 줄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회복되는 속도를 보면 국내하고 특히나 장거리 쪽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여행 관련 업종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지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양호한 현금 흐름입니다. 사실 이 회사가 되게 최근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되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설립은 2007년도에 됐어요. 그러니까 2007년이라 하면 지금부터 거의 한 14년 전에 설립이 된 거죠. 중요한 점은 이 회사의 파운더가, 그러니까 창립자가 3명인데 이 창립자들의 지분율이 벌써 45%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버나 위워크처럼 상장하기 직전에 대주주의 지분율이 10% 언더였던 회사들하고는 되게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분율이 높다라는 거는 10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을 별로 받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자금 조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히 현금 흐름이 생각보다 좋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 회사의 2020년 실적,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를 보시면 마케팅 비용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손실을 많이 내긴 했지만 그 손실에 비해서 현금 흐름은 오히려 19년보다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회사는 예약을 받고 그 예약을 받을 때 돈을 미리 받기 때문에 돈을 미리 받은 게 나중에 나간 효과가 있어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임팩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하고 경쟁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버하고 배달 사업을 비교해 보시면 다른데, 우버는 에어비앤비보다 늦게 생겼습니다. 늦게 생겼는데 우버는 생기자마자 아시아에는, 특히 중국에는 디디 추싱이라는 기업이 바로 생겼고요. 동남아에는 그랩이라는 기업이 바로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타다가 비슷한 일을 했었고요. 배달업을 보면 미국에서는 원래 그룹허브라는 기업이 제일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작년 말에 상장했던 도어대시라는 기업이 또 잘 나가요. 거기다 우버도 우버이츠라는 걸 통해서 배달업을 하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요기요 배달통이 있다가 배민이 있고, 서울 강남 지역에 보면 이제 우버이츠가 1등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공유 민박업은 경쟁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 딱 생각해 보시면 공유 민박업에서 나타나는 경쟁사 딱 안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보다 경쟁이 약하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면 대부분 그 도시는 처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 갔는데 숙소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예약한 데가 이상하다. 이러면 정말 그 여행을 다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소를 예약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예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의 브랜드를 많이 따라가게 돼 있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민박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점이, 민박을 한다는 얘기는 더 작은 도시에 가는 거예요. 호텔은 대도시고 민박은 작은 도시인데, 우리가 작은 도시를 가면 더 불안해요. 왜냐? 주변에 뭐 특별한 그 정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더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박업을 할 때는 더더욱 브랜드가 좋은 민박 회사를 찾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게 에어비앤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4년 동안, 15년 동안 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경쟁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이제 규제인데 규제는 우버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버는 생기자마자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여러 가지 규제를 했어요. 뭐 근로자로 봐라, 면허를 사라 이러면서 비용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우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에어비앤비는 이 상장 자료를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에어비앤비가 써놨는데 생각보다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뭐 특별히 세금 내라 이런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버의 경쟁사가 택시기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에도 민감하고 숫자도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쪽의 여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제를 세게 하는데 에어비앤비의 경쟁사는 중소형 호텔인 경우가 제일 많아요. 에어비앤비는 참고로 220개 도시에 570만 개의 숙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의 숙소 주인하고 중소형 호텔 주인을 딱 봤을 때 누가 더 우월한 사람이냐, 누가 더 여론에 민감한 거냐를 계산해 보면 헷갈리죠. 오히려 호텔 주인이 더 부자이고 자산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규제도 우버에 비해서는 지금 월등히 약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진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은 경영진의 질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되게 많이 좌우되는 나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주주들이 지분을 팔려고 하거나 또는 지분율을 낮추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을 키우는 입장에서 외부 자금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인의 지분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분 파는 거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메이저 쉐어홀더가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지분을 좀 더 판다고 해서 큰 의미를 갖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상장했던 니콜라 또는 뭐 우버 그리고 상장 실패한 위워크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들 지분도 낮았고 다 대주주들이 팔고 나가려는 욕구가 되게 강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창업주가 3명인데 이 3명 모두 지분이 다 14%가 넘습니다. 제일 큰 사람이 15%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씩 가지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희석화가 거의 안 된 데다가 이번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판다든지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대하는 관점이 되게 좋고 여기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은 급여인데요. 사실은 그 급여를 적게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급여를 적게 받는 건 좋은 점이에요.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큰 주주인데 이 사람은 원래 급여를 11만 달러를 받다가 작년 11월부터는 1달러만 받습니다. 나머지 두 주주는 급여를 기본 연봉을 40만 달러만 받아요. 그러니까 급여를 일단 되게 적게 받는 편이고요. 나머지 3명의 그 경영진을 최근에 다 영입을 했는데 다 어디 출신이냐면 한 명은 아마존, 한 명은 구글, 한 명은 월트 디즈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경영진이 상당히 탄탄하다. 그래서 이 회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경영진이 뭐 회사를 가지고 뭐 크게 장난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어비앤비가 사실 주식으로 보면 되게 지금 변동성이 커요. 68달러의 공모가 됐다가 거의 190달러 갔다가 130 갔다가 이게 지금 17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변동성이 커서 지금 당장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나는 국영제 종목들은 도저히 손이 안 간다. 특히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그런 국영제 종목을 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 에어비앤비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고 시간을 두고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이 지금 110조 정도 되고요. 에어비앤비보다 훨씬 경쟁이 치열하고 훨씬 더 참여자가 많고 그리고 규제가 센 우버의 시가총액이 현재 110조 정도 되고 작년에 상장한 도어대시처럼 배달업, 미국에서 배달업을 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현재 75조 정도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는 에어비앤비가 밸류에이션도 조금 저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